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찢어질 정도로 이 약한 방충망이 지금 안전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김나라 기자, 며칠 전에도 방충망이 창틀째 통째로 튕겨져 나가면서 자매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네, 방충망 옆에 붙어있던 침대에서 놀던 두 자매가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이 방충망. 네, 보통 창문을 열면 이 방충망 하나만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어린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엔 어린 두 자매가 떨어졌는데요. 동생은 무사했지만 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허술한 방충망으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6시쯤 119 센터로 다급한 목소리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린이 2명이 창문 아래로 떨어졌다는 전화였습니다. 아, 여기 밖에 있어요. 밖에 떨어졌어요, 지금. 애가 떨어졌어요. 애가 떨어졌다고요? 예. 소방대원이 출동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가 7살 이모 양과 이 양의 4살 배기 동생이 3층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세 여하고 3세 여하가 담요에 이렇게 나란히 머리가 저 위쪽으로 발이 이쪽으로 해갖고 이마 쪽하고 두부 쪽에 부종이 있었으며 저 계속 배가 아프다고 복통이 있다고. 두 자매는 방 안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방충망에 부딪힌 순간 방충망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두 자매는 순식간에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이 방충망이군요. 애들끼리 침대 앞에서 뛰다가요, 방충망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허술한 방충망이 두 자매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7살 언니가 본능적으로 동생을 보호하느라 꼭 껴안고 떨어진 덕분에 4살 배기 동생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뒤에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심해 보여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먼저 치료를 받았고요. 늘 안고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좀 경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당시 부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발자국 앞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이는 많이 좋아졌나요? 의식도 있고 말 잘해요. 지금 그 수술해서 회복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허술한 방충망 때문에 어린이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정릉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5살 박모 양이 10층 창문에서 떨어진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어린이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로 신속히 출동을 했더니 그 방충망하고 같이 어린이가 화단에 입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양은 사고로 내장이 파열됐고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10층에서 떨어지고도 오히려 목숨을 건진 게 기적 같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 아파트 창문에는 허술한 방충망 바깥에 쇠창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는 박 양의 부모. 하지만 허술한 방충망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은 없었습니다. 보건에다가 방충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이의를 제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소비자보건에서도 이 방충망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방충망 제작과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규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 방충망 추락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8살이 안 된 미취학 어린이가 대부분인데요. 집안에서 부모가 눈을 돌린 불과 몇 초 만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내 아이가 그럴까봐 걱정이죠. 7살 남자애니까. 그런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창문을 열면 허술한 방충망 하나만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한순간에 자녀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다쳐서 온 애들의 70%가 가정 내에서 다치죠.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 추락입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방충망, 아이들 체중으로도 쉽게 떨어지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방충망이 얼마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5살 어린이의 몸무게와 비슷한 20kg의 쇠 뭉치를 떨어뜨려 봤는데요. 네. 그물을 여지없이 찢어주고 말죠. 실제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한 충격에도 쉽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술한 중국산 방충망이 수입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방충망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전 방충망은 특수 코팅이 돼 있어서 훨씬 질깁니다. 확연히 다르네요. 네. 성인 남자의 몸무게도 버텨낼 수 있는데요. KS 인증 조건은 최소한 50kg의 무게를 1분 이상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새로운 공법으로 파이프에 말아가지고 제조를 해야지 무게를 상당히 견딜 수가 있고요. 방충망 재료도 중요한데 KS 제품을 꼭 쓰셔야지만 어린아이가 안전합니다. KS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5살과 6살 된 자녀를 둔 정혜련 씨도 최근 안전 방충망을 창문마다 설치했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값은 일반 방충망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네. 전에는 애들이 이쪽 근처에만 가도 온 신경이 집중이 돼가지고 소리 예민해지고. 일단은 안전이죠. 제 아이들의 목숨 정말 소중하니까. 그렇죠. 어린이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건설 기준에서 베란다 난간과 간격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충망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네. KS 마크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는 일 없도록 방지하셔야겠습니다. 네, 확연히 다르죠, 효과가. 네.